그런데 기자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네가 미안하냐, 이건 우리가 미안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또라이 IMC 심주용입니다. 여러분은 골택시 몇 분까지 기다려보셨나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골택시가 뭐냐? 콜 부르면 택시 오는 거야. 부르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봤자 10분, 20분은 또 아니겠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 장애인들이 타는 택시는 좀 다릅니다. 더 기다립니다.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허벌나게 기다립니다. 이빠이 기다립니다. 저는 몇 시간까지 기다려봤을까요? 10년 전쯤에 제가 왕십리역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6대의 친구를 만나자마자 한 일이 골택시를 예약하는 거였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골택시에다가 저 지금부터 이동 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택시 몇 시에 왔을까요? 새벽 2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역사 안에서 친구하고 둘이 오돈도돈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되게 불편했어요. 아니 얘는 대체 나 때문에 무슨 죄야 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동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그걸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그 즈음부터 저는 KBS 사랑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리포터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룬 주제가 바로 저상버스였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휠체어를 타고 시중에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특수학기에서 봤던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기숙사 생활을 했었고 대외 활동을 할 때도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탔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못 느꼈었던 거죠.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버스 기사님들을 인터뷰해보곤 나도 버스 한번 이용해보자 라는 용기를 냈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무슨 복인지 제가 타는 노선들은 2대 중에 한 대가 저장버스였고 기사님들도 매우 친절하셨죠. 퇴근 시간처럼 붐비는 시간에도 저를 보면 항상 버스를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통학을 할 수 있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장애인 꼴택시를 부르고 안 오면은 버스가 있다 라는 선택권도 존재하게 됐죠. 그럼에도 완전 기다리는 내가의 좋은 추억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몇 가지 기억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에피소드 하나. 그날은 늦가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이제 학교 시험 보러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있었죠. 그런데 버스가 오더니 기사님께서 저를 보시고는 반가워서 웃으시면서 탈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더니 바로 버스 기울기를 지면과 수평으로 맞추고 버스에서 발판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타는 동안 제가 앉을 의자를 접어놓고 계셨죠. 그리고는 제가 앉은 다음에 바로 출발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1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신호등에 걸린 상태에서 버스 기사님께서 종이에 뭘 끄적끄적 거리시더니 저한테 오시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에는 이렇게 번호들이 여러 개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겨울이면 추우니까 나와서 기다리지 말고 네이버에다가 우리 버스 번호를 치면은
어디에 어떤 버스가 있다는 게 나오니까 이 버스, 저랑 버스 번호니까 이 번호의 버스들이 나왔을 때 그때 맞춰서 나와라 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했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에피소드 2. 저는 늘 학교가 끝나면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으로 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볼일을 좀 보고 집으로 갈 때는 신논현역에서 버스를 타고 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집으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시간대는 6시 반, 7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붕괴되었죠. 대기 시간이니까요. 근데 다행히 버스가 다 왔고 기사님은 저를 발견하시고 씩 웃으시면서 저를 태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발판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 발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께서는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그 발판을 약간 들어 올리고 버스를 움직여서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까지 갔어요. 그리고 한 5분 동안 고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에 버스 승객들을 뒤에 오는 버스에 태워보냈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저것 고치려고 해봤고 또 차고지에 전화를 해봤는데 차고지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멀었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버스 기사님이 선택하신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발판을 안으로 접은 다음에 모든 전화를 끄고 저만 태우고 강남에서 저희 집까지 쭉 온 겁니다. 1시간을 달려서 아무 승객도 받지 않고요. 그 바쁜 시간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버스 기사님한테 그랬어요. 아, 너무 죄송한데 미안하다 어떡하냐 라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민폐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기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네가 미안하냐, 이건 우리가 미안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저를 집 앞에 내려두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 버스를 또 만났는데요. 고쳐갖고 나오셨더라고요. 정말 장애인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 버스를 바로바로 고친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물론 당연한 일이긴 한데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사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감사하다고 한 번 더 크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에피소드 3. 아마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여기 공감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장애인으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분들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교외에 사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장애인 콜택시는 언제 몇 차가 될지 모르고 버스는 내가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약속을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랬었는데요. 저희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기기 전까지 저는 일요일에는 웬만하면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 타고 다니고부터 양락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약속을 잡았죠. 급하게 오전 10시에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다는 버스는 안 오고 어떤 아저씨가 투박투박 걸어오더라고요. 등산복을 입고 계셔서 몰랐는데 제가 자주 타던 버스의 기사님이셨어요. 그분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오프라서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너가 있길래 와봤다. 지금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앞으로 저랑 버스가 오려면 30분은 넘게 걸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내가 버스 회사에 전화해갖고 다음에 나오는 버스를 저장으로 하라고 부탁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한 15분 후에 저랑 버스가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아저씨의 작은 선행 때문에 제가 친구와의 신의도 느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이렇게 제가 만났던 좋은 버스 기사님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에도 인터넷을 보면 장애인들 중에 승차 거부를 당했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 경험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장애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